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지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북한으로부터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또 어제부터 지금 공순만이 아닌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한 계단 한 계단 계속 지금 전격적으로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지상군이 가자 지구를 급습했습니다. 이제 전면전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마스가 끝장이 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중동 아랍 국가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런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결코 하마스를 이번에 박살내기, 괴멸시키기 전에는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정부도 그리고 정부 수반이나 국민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만의 전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란이 언론 발표를 한 것을 보면 강력하게 이스라엘에 경고했습니다.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냈고 이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와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 무장단체들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전쟁에 개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리아 영토에서 이 무장단체들 테러 단체들이 이란을 공격하고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공격하고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것은 중동 대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제가 봐도 74년도 중동 전쟁 때처럼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말 무자비하게 이 하마스의 그 악랄한 살육 만행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분노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월 7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을 보내드릴 때 북한의 노동신문 짤막한 4줄 글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북한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군부대도 그렇고 이 하마스 군부대도 그렇고 전에도 제가 처음 하마스의 침공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마스의 인민군 특수부대 군인들을 보내서 교육시킨 건 아니지만 해방전선이라고 하는 PLO, 팔레스타인 리베레이션 오르가니자시옹이라고 하는 이 야시르 아라파트가 이끌었던 무장단체가 있는데 이 무장단체에 북한이 자동소총으로부터 기관단총까지 그리고 소형 방사포까지 모두 무장을 지원해 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고 김정은 또한 팔레스타인 대통령에게 축전을 서로 보내고 긴밀한 관계를 보여왔습니다. 물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집권자들과의 축전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팔레스티나 자치공화국과는 계속해서 연계를 맺어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무장, 자동보총이나 경기관총과 같은 이런 무기들은 대체로 북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탱크를 공격하는 북한 말로는 발사관이라고 하죠. 이 휴대용 발사관, 이 휴대용 로켓이죠. 이 발사관에 놓고 소형 로켓을 날려서 이 탱크를 공격하는데 이런 소형 무기들은 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밀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북한제지만 옛 구소련에서 전수한 기술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옛 구소련제나 그렇게 성능이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자동보총, 경기관총, 고사기관총, 휴대용 로켓이죠. 이 휴대용 로켓이나 소형 방사포 같은 것은 상당히 위력합니다. 이런 무기들로 지금 하마스가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북한은 이 팔레스티나뿐만 아니라 시리아나 이라크나 예멘이나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짐바브웨 이런 자기들과 가까웠던 우호적인 국가들의 무기 공장이나 무기들을 지원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특히 마다가스카르나 알제리아 같은 국가들에는 북한의 고사기관총 공장까지 자동보총 공장까지도 협력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79년도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바로 후아리 부메디엔이었던 알제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때 협정을 체결하고 무기 공장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는 북한이 상당히 여유가 있을 때죠. 이렇게 북한은 70년대, 80년대까지 아프리카 나라들과 중동 국가들에 대해 많은 무기들을 수출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해주었던 겁니다. 그런 무기들이 지금 하마스를 비롯한 IS와 같은 이런 테러 단체들의 무기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러시아는 지금 발뺌하고 있지만 인공위성이나 모든 정찰 자산들이 총동원해서 감시한 결과 이미 북한에서 들어간 수십만 발의 탄 컨테이너가 벌써 러시아 서북부 지역 탄약 창고에 보관까지 됐다는 것까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래식 포탄과 방사포탄이 고갈됐던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을 받아 지금 하루에 약 3만 발의 미사일과 포탄 공격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받은 지원된 무기죠. 그 파편을 보게 돼도 이것이 러시아제인지 북한제인지 금방 그것은 판가름이 납니다. 자, 이렇게 북한은 이제는 이 중동 국가나 아프리카 나라들뿐만 아니라 20년, 30년 된 이 포탄과 방사포탄들을 아마 러시아로 대거 재고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북한에서 방사포탄과 이 대구경 자주포 시험 발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연습이죠. 연습 군사훈련 때마다 계속 발사를 했는데 무슨 포탄이 저렇게 많아서 바다에다 대고 저렇게 쏴버릴까 그런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70년 동안 계속해서 포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고 70년 전에 만든 40년, 50년 전에 만든 포탄들은 이미 폐기해야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폐기하지 않죠. 1950년에 나왔던 미국 15기도 전투비행기까지도 이제 한 세기가 고반 지난 전투비행기까지도 2019년도 김정은이 참관한 비행훈련 때 여성 비행사들이 약 한 70년, 80년 전에 만든 이 미국 15기를 타고 훈련하는 그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고철도미로 돼서 용광로에 들어가야 될 비행기가 아직도 멀쩡하게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이 신비롭기만 하죠. 자, 이렇게 북한은 재고된 포탄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훈련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그 수십만 수백만 발을 아마 러시아에 재고 토리를 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